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께서 운영 중이신 사업을 돕고 있는 혈기왕성한 29살 청년입니다. 별로 예쁘지는 않지만 애교가 많고 귀여우며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자친구는 이상하게 저와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2년 동안 다른 걸로 싸운 적은 없지만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나누는 걸 타고났는지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매 순간마다 폭발하여 여자친구 몰래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한 파트너들을 몇 명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여자들 역시 그것을 좋아해서 제가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달려와 저의 그것에 대한 폭발을 잠재워 주기도 합니다. 저보고 제주도 좋다고 하시겠지만 솔직히 제가 봐도 저는 그런 쪽으로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의 이런 기질은 저희 아버지를 닮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50대 중반이고 저 못지않게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여러 명의 여자들과 만남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5년 전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모르긴 해도 저희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여자들이 많으시면서도 적적하고 외롭다고 하시며 집안에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결혼 상대로 만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이제는 이 여자에게 정착하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조만간 결혼 날짜를 잡을까 하는데 제 생각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니, 지금 만나고 계시는 그 많은 여자들은 어쩌시고 한 명하고만 결혼한다면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니 이제는 나이도 있고 하니 한 명한테만 올인을 해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결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에 있는 형들한테는 이미 허락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여자분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재미교포이며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40대 노처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새엄마 되실 분과 집에 인사하러 오실 예정이라고 하시더군요. 형들하고는 미국에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다가 새엄마 되실 분께서 엄청난 미인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이가 41살인데 새엄마가 이쁘다고 껄떡대지만 말아달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저는 에이 아버지도 참 아버지 부이면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어머니가 되시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니한테 껄떡대겠어요. 하고 말씀드리니 네가 하도 여자를 밝히니 미리 경고해 두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 새어머니 되실 분께서 오시는 날이 되었고 아버지는 근처에 사시는 고모님들을 불러 새어머니를 위해 새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많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고모님들과 집안 청소도 깨끗이 해놨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4시쯤 되자 아버지께서 새어머니를 모시고 들어오는데 저는 새어머니의 미모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재미 교포라서 그런지 아니면 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셔서 그런지 미국 여자 배우처럼 아름답고 환상적인 미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아버지가 부자라고 하니 젊고 예쁜 아가씨가 저희 아버지 돈을 보고 접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벌써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아니, 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내가 봤을 땐 아버지께서 돈이 많이 있으니 달라붙었겠지? 뻔하잖아. 아니, 저렇게 이쁜 여자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건, 에이, 말도 안 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아니요, 네가 광식이구나. 아버지한테 말 많이 들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아들 하고 불러도 되지? 우리 아들 참 잘생겼네. 하며 윙크를 하더니 분명 첫 만남인데 제 엉덩이를 툭툭 치더니
갑자기 와락 껴안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묘했지만 앞으로 새어머니로 잘 모시겠다고 말을 했고 저 역시 아버지에게 새어머니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을 하니 저의 팔뚝을 갑자기 잡더니 그래, 그래. 내 이야기 많이 들었구나. 그래. 우와, 이 근육 덩어리 좀 봐. 우리 아들 운동을 많이 했나 봐. 아, 이 튼실한 허벅지 웬만하면 이렇게 되기 힘들 텐데. 어메이징. 와우, 힘도 좋게 생겼네. 밤일 잘 하겠어. 으흐. 하며 저희 허벅지도 꽉 잡으면서 이야기하더니 마지막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귀에 대고 말을 하는데 새어머니의 당당하고 황당하며 거침없는 말과 행동에 이상하게 꼼짝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당황해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감사합니다. 새어머니께서도 미국 물을 많이 드셔서인지 정말로 이쁘시고 20대 중반처럼 보인데다가 각선미가 환상적이시네요. 하고 놀리듯이 말씀드렸더니 당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에게 고맙다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겁니다. 새어머니의 손길은 거침없이 자기가 만지고 싶은 곳을 옆에 누가 있든지 말든지 만져버리는 그런 여자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께서 질투가 나신 건지 새어머니하고 이야기 좀 그만하고 당신은 아들 몸 그만 만지고 밥 먹으러 가자고 하시며 새어머니를 모시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새어머니는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려놨냐고 하면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고모님들께도 깍듯이 인사를 했습니다. 새어머니는 기품이 있어 보였고 가까이 가기엔 힘든 그런 여자같이 보였는데 인상과는 달리 의외로 소탈한 성격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미국에서 가져온 제일 좋은 양주라며 아버지하고 고모들, 그리고 저에게 한 잔씩 따라주셨어요. 새어머니는 말솜씨가 뛰어나셨고 유머 감각도 좋아서인지 금방 그 자리를 장악하셨고 분위기 또한 잘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식구들을 장악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고모님들은 집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뜨셨고 새어머니, 아버지와 저는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도 하고 또 새어머니께서 미국에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새어머니의 말투와 요염함에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한창 나이의 청년이라 그런지 새어머니께서 움직일 때마다 새어머니의 얼굴 표정과 흔들리는 머릿결, 그리고 새어머니의 육감적인 모습에 관심이 쏠리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보면 볼수록 남자들을 빠져들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었거든요. 새어머니는 저에게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어보셨고, 저는 여자친구가 있긴 하지만 워낙 여자들을 좋아해서 한 명은 못 사귀고 대여섯 명을 사귀어야 만족하는 남자라고 말을 했더니, 그렇지, 여보, 내가 뭐라 했어? 우리 아드님 얼굴과 몸에서 여자를 밝히게 생겼다고 했지? 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어. 이거 좋은 말이야. 뭐랄까, 프리한 스타일? 나 그런 거 좋아해. 틀에 박힌 연애는 옳지 않아. 프리해야 된다고. 그런 마인드 참 좋아. 이제 아들한테도 엄마라는 둥지가 생겼으니 그 여자분들 한 명씩 사진이라든지 성격 알려줘봐. 내가 보고 걸을 여자는 걸러줄게. 한마디로 관, 관리? 관리해준다는 거지. 라고 하시는 겁니다. 새어머니의 말씀에 뭔가 좀 이상해서 어머니께서 제 여자를 관리하신다고요? 옆에 아버지나 잘 챙기세요. 제 여자들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무리 외국에서 오셨다지만 여긴 한국입니다. 한국 엄마들은 아들 연애 그렇게 관리해준다는 말은 안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하고 퉁명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여나 기분 나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옆에 듣고 있던 아버지께서 새엄마하고 아들의 대화가 이상한 대화만 주고받으니 듣는 사람이 어이가 없어서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다며 고모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올 테니 저에게 딴 생각하지 말고 새어머니랑 양주 조금만 마시고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시고는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에게 양주를 따라주면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새엄마와 아들로서 한국 생활에 익숙치 않은 본인을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며 그 부드러운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저도 같이 새어머니 손을 꽉 잡으면서 최선을 다해 새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새어머니 편이 되어드릴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갑자기 제 손등에 뽀뽀를 하시더라고요. TV에서만 본 행동을 제가 직접 겪으니 처음 겪는 일이라서 황당하면서도 뭔가 느낌이 묘했습니다. 여자가 제 손등에 뽀뽀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새어머니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담하시고 적극적인 분이셨어요. 저는 새어머니에게 왜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살고 계셨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새어머니는 한참을 머뭇거리시더니 본인에게 결혼해달라고 달라붙는 남자들은 아주 많았었는데 그중 30살에 만났던 남자가 있었고 1년간 뜨거운 사랑을 하고 결혼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인상이 약간 굳어지기 시작하셨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 말로는 미국 하버드대를 나왔으며 부모님의 사업체를 이어받아 자기가 더 사업을 키워 수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을 갖고 있는 엄청난 부자라고 하는 거였지. 회사 대표라고 했는데, 아이, 그렇게 알고 나는 약혼까지 했거든. 근데 약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남자가 거짓말을 한 게 들통나기 시작하더니, 한 개, 두 개? 아이, 그 뒤로는 연속으로 모든 거짓이 다 탄로가 난 거야. 알고 보니 그 남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고, 아이, 그 남자는 그 미국에 있는 시골의 이상한 고등학교 출신의 무일푼의 거지 중에 산 거지인 거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시고 한숨을 쉬며 양주를 서너 잔을 연거푸 마셔버리시더라고요. 신데렐라를 꿈꿨던 새어머니는 타운한 뒤 10여일간 식음을 전폐했다고 하며 그때 일이 생각나는 건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자기에게 접근한 모든 남자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다가 근 11년 만에 저희 아버지를 만나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보니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고 재산도 아버지께서 말한 대로 부자인 걸 확인했다고 하면서 사실 아버지와 저에게 미안하지만 너무 남자한테 뒤통수를 맞은 게 너무나 커서 자기도 모르게 업체를 시켜 아버지 뒷조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번 가슴 아픈 일을 겪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새어머니는 제 옆으로 오시더니 제 오른팔을 들어 제 손을 자기 가슴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10여 년 동안 사기를 당해서 너무 아팠어. 이런 네 아픔을 우리 아들이 어루만져 줬으면 좋겠어. 하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제 손바닥에 새어머니의 심장 뛰는 느낌이 그대로 느껴지더군요. 저는 새어머니께 그동안 10여 년 동안 마음고생하느라 고생 많았다며 이제는 이 집에 오셨으니 아픔 다 잊고 지내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상태로 새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들 품에 안겨 너무 좋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고 새어머니와 저는 그 이상의 스킨십의 범위는 넘어가지 않으며 그 선에서만 서로의 몸과 마음을 느끼며 첫 만남의 기쁨을 이렇게 표출해 나갔습니다. 술이라는 것이 참 묘하더군요. 처음 만난 새어머니와 맨정신에 어느 누가 스킨십을 할 수 있겠어요? 저와 새어머니는 그 이후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새어머니와 제가
무언으로 정해놓은 그 경계선을 넘나들며 스킨십을 해 나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께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버지는 두 사람은 아직도 그렇게 붙어서 술을 마시냐고 하시며 아무리 새엄마라도 젊고 예쁜데 혈기왕성한 젊은 아들하고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면 무슨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이제 그만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면서 뭐가 그렇게 불안하셨는지 저에게 앞으로 새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깍듯이 대하고 그리고 어머니 이상으로 다른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실천하지도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뭔가 뜨끔했지만 욱한 것처럼 연기를 하며 아버지, 아니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여자인데 제가 감히 어떻게 어머니 이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저도 어엿한 성인이니 그런 분별력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위기가 쎄했는지 새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어, 당신 지금 아들한테 질투하는 것 같은데 아들하고 내가 바람이라도 피울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날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나 그냥 이 결혼 안 하고 다시 미국으로 가도 돼. 여보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연기를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당황해 하시며 그렇게 생각했다면 미안하다고 절대 한국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고 그렇게 새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온 첫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는 결혼식은 안 했지만 그날부터 저희 집에서 새어머니, 저, 아버지, 그리고 일해주시는 도우미 이모님과 넷이서 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는 제 방에서 잠을 청했지만 그때 했던 새어머니와 스킨십이 자꾸 생각이 나 잠이 오지 않았고 새어머니 향기가 여전히 나는 것 같았으며 제 머릿속은 새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와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새어머니라는 깊은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돼버렸어요. 저는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고 오후 1시가 될 때쯤 잠에서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새어머니는 갑자기 노크도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일어났냐고 하시며 아버지는 골프 모임에 나가시고 안 계신다고 하셨고 새어머니는 아직 점심을 안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누워서 미적거리고 있는 저의 엉덩이를 새어머니께서 손바닥으로 사정없이 내리치시며 같이 점심 먹기 미적거리지 말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에 도우미 이모님도 안 계시니 본인이 밥을 차려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집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저도 모르게 새어머니의 팔을 당겨 제 몸쪽으로 끌어당겨버렸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제 몸이 가는 대로 새어머니 입술을 제 입술로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는 저의 기습적인 행동에 반항 없이 제 목을 감싸 안아 주셨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딱 여기까지만 하자. 그 이상에서는 절대 허물지 말자고 다짐을 수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니야, 이런 기회가 흔치 않잖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까? 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있었어요. 새어머니와 저는 스킨십에 대한 강도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고 있었고, 새어머니와 저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서로를 더 꽉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에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들은 재빨리 나가보니 도우미 이모님께서 시장을 봐오셨더라고요. 새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점심은 밖에 나가서 먹고 오겠다고 도우미 이모님께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밖에 나온 새어머니는 저에게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를 모시고 드시고 싶다는 삼겹살을 먹으러 단골 고깃집으로 갔더니 사장 이모님께서는 오랜만에 와서 반갑다며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게 되면 꼭 뒤풀이는 여기서 하라고 하시며 저와 새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인데 여자친구로 오해하는 사장 이모에게 오해라며 해명하려던 찰나 새어머니는 와우 사장님 우리 광시 씨하고 결혼해도 돼요? 뒤풀이는 여기서 콜 술은 서비스
오케이? 나 기분 너무 좋아졌어. 광식씨. 하며 제 볼에 뽀뽀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주변 눈치 안 보고 개의치 않는 스타일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리에 앉아 서로 고기쌈을 주고받으며 맛있게 먹었고 이때부터 사랑하는 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고 여기저기 데이트를 즐기다가 저녁쯤 집에 들어오니 아버지께서 오셨더라고요. 아버지는 6개월 후에 새어머니하고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새어머니는 굳이 결혼식을 해야 해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나중에 결혼식 올리고 싶은데 준비도 더 완벽히 하고 드레스도 좀 보고 해야 할 게 얼마나 많은데 겨우 6개월밖에 시간을 안 줘요?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의 말에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괜찮다고 하시며 새어머니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역시 새벽 1시가 되었는데도 새어머니의 생각에 잠이 오질 않았고 저는 잠도 못 자고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을 때 누군가 제 방 앞에서 서성거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잠옷을 입고 계신 새어머니셨어요. 새어머니 역시 잠이 안 온다고 하셨고 저는 새어머니 손을 잡고 제 방으로 들어와 새어머니를 안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어머니고 뭐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경계선을 솔직히 지키고 싶지 않았고 그날 새벽에 새어머니와 저의 경계선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고 그렇게 몇 달의 순식간이 지나갔으며 아버지의 눈을 속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역시나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저의 사이를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의심하실 만도 한 게 집에서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도 새어머니와 저는 꿀이 떨어지는 그러한 눈길을 주고받았고 누가 봐도 부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몇 번 들키기도 했어요. 그렇게 행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는 저와 새어머니를 부르시더니 지금까지 새어머니와 저의 관계에 대해 다 안다고 하시며 지금 이 상황은 마누라를 둔 게 아니라 며느리를 얻은 꼴이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버지는 새어머니하고 오늘부터 끝을 낼 테니 그 다음 일은 둘이 알아서 하길 바란다 하시며 그냥 나가버리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정말 죄송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쓸쓸한 뒷모습을 보여주시니 더 미안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된 이상 저는 새어머니를 안아주며 평생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날부로 제가 사놓은 제 아파트로 새어머니와 제 짐을 옮겼고 아버지 뵐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회사에서도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와 결혼은 안 했으니 사실 새어머니는 아닌 셈이죠.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 미숙 씨는 이쁜 딸 아이를 낳았고 그 이쁜 딸은 미숙 씨를 닮아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현재는 12살 연상의 아버지의 여자였던 미숙 씨와 경기도 쪽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잘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염치 없지만 저의 사랑을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이며 특이하게도 저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제 여자친구도 저보다 무려 7살이나 많은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제가 왜 연상을 좋아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연하는 너무 어려 보이고 제가 챙겨줘야 한다는 생각만 해도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하지만 연상은 곁에 있기만 해도 편하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인지 연상은 엄마처럼 포근하다는 생각에 더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와 반대로 40대 중반이신 작은 아빠는 연하의 여자들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연하의 여자들만 골라서 만나는 능력자였고 그렇게 만난 여자들 중에 작은 아빠는 무려 15년 차이가 나는 엄청나게 예쁜 작은 엄마와 5년 전쯤 결혼을 하여 겉으로 보기엔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작은 엄마는 30대 초반밖에 되지 않으니 저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서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작은 엄마라고 부르고 둘만 있을 때는 누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서로 세대가 비슷하니 고민 있을 때는 서로 상담도 해주고 작은 아빠가 출장 갈 때는 시외로 나가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아슬아슬한 데이트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서로 클럽에서 춤추는 걸 좋아한 데다가 작은 엄마는 성격이 활달해서 한 번씩 스트레스 받는다며 저를 데리고 클럽으로 가서 같이 춤을 추며 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연상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사귀었던 여자들은 한결같이 포근하고 자상한 느낌이었다면 작은 엄마는 놀 땐 화끈하게 놀고 때론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엄마 같은 느낌을 주는 제가 원하는 최고의 이상형이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집안 특산물 미인대회를 나가 3등을 할 정도로 예쁘고 섹시한 느낌의 여자라서인지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미인인 작은 엄마에게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현수야, 내가 웬만한 고민들은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고 푸는데 이건 도저히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아, 방금 너네 작은 아빠가 일 있어서 4박 5일로 출장을 갔거든? 게다가 혼자 있기 너무 무섭기도 해서 오늘 저녁에 네가 와서 하루만 같이 있어줄 겸 내 고민 좀 들어줄래? 오랜만에 술도 한잔 하자. 하며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들어도 작은 엄마의 목소리는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저는 평소에도 작은 엄마의 글래머 스타일의 몸매와 매혹적인 모습에 관심이 많았기에 작은 엄마가 집에 오라는 그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들뜬 데다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엄마의 고민이 있다는 그 말에 그 고민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는데 작은 엄마는 항상 상냥하고 밝은 모습 뒤에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이었거든요. 워낙 작은 아빠의 일이 바쁘다 보니 한 달이면 10일 정도만 집에 들어오는 것 같았고 왠지 늘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왠지 남자에 관한 고민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에 대한 로망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초대해버리니 저도 모르게 왠지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엄마와의 약속이 한참 남아있었지만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싶었고 누나, 나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일찍 가도 되죠? 마트 가서 장을 좀 볼까 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하며 자연스럽게 전화를 걸었더니 작은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염한 목소리로 필요한가? 뭐가 좋을까? 필요한 건 없고 그냥 우리 현수가 빨리 와서 술 친구나 해줬으면 좋겠어. 아, 며칠 전 생일이었는데 나한테 주고 싶은 생일 선물 하나면 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소주도 몇 병 사오면 좋을 것 같아.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평소 작은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건 바로 립스틱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작은 엄마가 바르고 있는 립스틱 색이 마음에 안 든다며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지워버리고 그 입술 위에 제가 선물해준 립스틱을 발라주고 싶었거든요. 왠지 모를 두근거림에 재빨리 화장품 매장으로 뛰어가서 빨간색을 시작으로 작은 엄마에게 어울릴 만한 립스틱을 여러 종류로 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트에 들러 소주 한 박스와 주전부리를 산 뒤 작은 엄마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배를 누르기도 전에 문을 열어주길래 깜짝 놀래며 깜짝이야. 내가 온 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고 물어보니 우리 현수는 놀래는 것도 귀엽네. 우리 현수 보고 싶으니까 언제쯤 오나 하고 계속 창밖으로 보고 있었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 엄마를 볼 순간 작은 엄마가 입은 옷을 보고 너무나 놀래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작은 엄마가 입은 옷은 첫날 밤에 아내들이 남편을 유혹할 때 입는다는 란제리 원피스인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TV로만 보고 여자친구 따라 매장 구경 갈 때 슬쩍 보기만 했지 실제로 입은 건 처음 봤거든요. 실제로 본 그 옷은 너무나 섹시하고 환상적이게 아름다운 의상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엄마에게 누나,
이거 첫날 밤에 입는 옷 그거 아니야? 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너무 야한데? 하고 말을 하니 귀엽네. 아니,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하구만 뭘. 야하긴 뭐가 야해. 현수 너는 오늘 보니까 남자답게 잘생겼네? 옷도 멋지게 입고. 와, 이 엉덩이 근육 좀 봐. 너네 작은 아빠는 물렁이라서 만지기도 싫은데. 역시 20대라 그런지 뭔가 다르다. 게다가 이 복근 봐봐. 와우. 내 친구들보다 근육이 더 단단한데? 멋져, 멋져. 하며 제 엉덩이를 만지면서 때리더라고요. 약간 당황하긴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기에 저는 오늘 누나의 모습이 지금 봐왔던 모습 중에 최고로 이쁘다고 말을 해주니 제 앞에서 빙그레를 돌며 패션쇼를 해주더라고요. 클럽에 같이 갈 때 야한 옷을 입지도 않은 데다가 평소 역시 짧은 치마, 짧은 옷을 절대 안 입고 단정하게 입은 작은 엄마가 제 앞에서 이런 옷을 입는 걸 보니 조카인 저를 유혹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요리 학원을 다니며 배운 솜씨를 보여주겠다고 저를 식탁에 앉혔는데 술안주를 차리고 있는 작은 엄마의 뒷모습은 너무나 환상적이었고 란제리 옷은 작은 엄마의 몸매를 더 두드러지게 하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작은 엄마가 차려준 요리에 맛있는 술을 한 잔씩 하며 먹으려던 찰나 작은 엄마는 제 옆에 딱 붙어 앉아 제가 술을 한 잔 마시면 안주를 제 입에 넣어주기도 하는데 마치 제가 왕이 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수야, 너 나 좋아하지? 솔직히 말해봐. 신랑도 없고 너랑 나 둘뿐인데다가 술도 한 잔씩 했으니까 서로 솔직해져도 되지 않을까? 하며 대놓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훅 들어오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작은 엄마가 시집 올 때는 그냥 이쁘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엄마처럼 요리도 해주고 힘들어할 때마다 곁에 있어서인지 서서히 작은 엄마의 이쁜 얼굴이 눈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짝사랑해온 데다가 지금까지 작은 엄마 생각에 잠 못 이룬 적이 많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엄마 역시 남편의 불만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서서히 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해봤더니 제 반응을 본 뒤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역시 노련미가 넘쳐나는 연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부터 집안 식구들이나 남들이 생각하기엔 미친 것들이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남자 대 여자로서 생각하고 실컷 놀아보자고 하며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아, 맞다. 누나, 아까 작은 아빠에 대해 불만이 시작됐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불만이야? 하고 물어보니 작은 엄마는 15년 차이가 나니 세대 차이를 시작으로 결혼 전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다 따줄 것처럼 하더니 결혼 후에는 집에 오면 아무 말 없이 밥 먹고 TV 보다가 잠자는 것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도 없는 데다가 본인이 마치 작은 아빠 밥 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가정부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나이 먹기 전에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작은 아빠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며 작은 엄마는 이제 30대 초반이라 남자의 그것을 이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작은 아빠는 늘 바쁘다 보니 아예 곁에 오지도 않고 근 6개월 동안을 본인을 센 갑으로 만들었다고 하며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그런 작은 엄마가 참 측은하고 안 돼 보였어요. 저는 그런 작은 엄마를 꼭 안아주었더니 작은 엄마는 제 품에서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고 제가 오기 전에 샤워라도 했는지 작은 엄마의 향기로 인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엄마는 아휴, 니네 작은 아빠랑 밤마다 사랑을 나눠본 적이 언젠지도 모르겠고 이제 여자로서의 대우를 전혀 못 받아서 너무 힘든 거 있지. 아휴, 내가 돈만 보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15살 연상을 만난 걸까? 아, 진짜
너무 억울해. 어린 너를 붙잡고 무슨 말을 하겠냐마는 그래도 너도 성인인데다가 서로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런 이야기랑 이런 거 해도 되지 않을까? 하며 갑자기 작은 엄마를 제 입술에 자기 입술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왠지 저도 모르게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말았고 작은 엄마를 안아버리는 순간 자기 입술을 떼더니 갑자기 클럽을 가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약간 술에 취한 작은 엄마는 금방 넘어올 줄 알았지만 자기 의사표현을 쓸데없이 강하게 밀고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별 수 없이 작은 엄마의 요구에 옷을 입고 클럽으로 향했고 시내 근처 새로 오픈한 곳으로 도착하여 작은 엄마와 술을 마시며 춤을 췄는데 정말 작은 엄마는 다시 봐도 섹시하게 춤을 잘 추더군요. 끼가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엄마의 뛰어난 미모와 섹시한 춤 때문인지 그것에 온 남자 몇 명이 힐끗 쳐다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보면 제가 눈이 돌아가 버릴 것 같아 작은 엄마의 손을 잡고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시작했고 작은 엄마는 마이크를 놓지 않고 1시간 동안 혼자 계속 노래를 부르더니 이제서야 속이 뻥 뚫린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취기가 서서히 올라와 더 이상은 못 놀겠다며 근처 호텔에서 잠시만 쉬다 가자며 제 손을 잡고 근처 호텔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작은 엄마 손을 잡고 객실로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제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고 정말 흥분되어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엄마는 저를 안아버리더니 작은 엄마의 입술로 제 입술을 덮어버리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저와 작은 엄마는 보통의 사랑하는 연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엄마와 저는 작은 엄마와 조카가 지켜야 할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고 작은 엄마는 굶주린 사자와도 같았으며 밤새도록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연상의 매력은 낮보다 밤이라는 걸 깨닫는 신세계를 경험하고 말았지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작은 아빠에게 받은 모든 밤의 불만들이 다 풀려버렸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작은 엄마의 욕구 불만을 풀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걸 다해서 사랑해주고 작은 엄마가 원하는 대로 응해주겠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작은 엄마는 소녀처럼 얼굴이 붉어지는데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또 한 번 사랑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작은 엄마와 저는 다음날 점심시간이 다 돼서야 깨어났는데 전날부터 지금까지 작은 엄마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엄마는 저에게 몇 달 안에 이혼할 거라며 이혼하고도 만남을 이어가자고 하는데 술 때문에 사리굽을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해버렸다는 생각에 그제서야 술이 깨고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작은 아빠와 가족들 얼굴 그리고 여자친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과 여자친구가 작은 엄마와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작은 엄마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에이 우리 현수가 아직 어려서 무슨 일이든지 다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귀여워. 그게 연하의 매력이지. 뭐 어쩌기 뭘 어째. 오늘부터 내 남자가 되는 거야. 우린 이제 애인 사이가 되는 거지. 뭐 아직 대놓고 하는 건 좀 무리니까 원래 이렇게 비밀 애인 하자. 어? 괜찮지?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작은 엄마에게 여자친구가 이걸 알면 그 성격의 가족들한테 전부 다 말해버릴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큰일이라고 말을 했더니 정말 태평하게 작은 엄마는 오늘 당장 가서 헤어지자고 말을 하면 본인은 몇 달 있다가 이혼할 거니 제 여자친구가 까발리든지 말든지 자기는 걱정할 게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선 정리가 될 때까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하자고 말을 하였고 그 이후로도 작은 아빠가 출장 가거나 회식이 있을 때마다 작은 엄마와 저는 수없이 사랑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몰래 연애를 하며 시간은 흘러만 갔고 몇 달 후 작은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대로 작은 아빠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뒤로는 뭔가 찝찝한 마음에 연락을 서서히 피했지만 작은 엄마의 끈질긴 요구로 인해 이혼 후에도 여자친구 몰래 작은 엄마를 만나고 있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여자친구는 작은 엄마와 저의 관계를 눈치챈 것 같은 쎄한 느낌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고 있던 어느 날 여자친구는 제 핸드폰 속에 있는 작은 엄마와의 대화를 다 보고야 말았고 역시나 그 상대가 작은 엄마라는 사실에 경악을 하며 미친 짓을 하는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게 너무 치가 떨리고 소름 끼친다며 그 자리에서 제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연상을 좋아한다지만 떳떳하지 못한 이 사랑에 서서히 지쳐만 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엄마는 작은 아빠와 이혼한 뒤 기댈 사람이 저밖에 없다며 연하처럼 징징대며 저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작은 엄마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이러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연상과의 연애를 떳떳하게 하며 살고 싶습니다. 경비 아저씨 한 분이 갑작스러운 상을 당해 3일간 휴가를 내셨다. 상황이 급박한 터라 그 빈자리를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채우게 되었다. 밤 12시 야간 순찰을 나섰다. 단지를 한 바퀴 돌며 평소보다 더 꼼꼼히 살폈다. 거의 순찰을 마치고 마지막 구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단지에서도 가장 후미진 곳으로 야산과 인접해 있었다. CCTV는커녕 가로등마저 희미한 곳이라 주민들도 늦은 밤엔 좀처럼 가지 않는 곳이었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 코스를 걸어가는데 멀리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한적한 곳에 홀로 서 있는 승용차는 왠지 모르게 눈길을 끌었다. 여긴 주차 구역도 아닌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차 내부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창문은 뿌옇게 김이 서려 있었고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차 안에는 한 남녀가 어찌나 열정적이던지 그 안에서 남녀가 한참 사랑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참나,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여기서 지랄이대. 그냥 독특한 취미를 가진 커플쯤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누구인지 궁금하긴 하였지만 괜한 호기심으로 다가갔다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사생활 침해로 잘릴 수도 있단 생각에 그냥 지나쳐야만 했다. 그리고 약 1시간이 지났나?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관리실로 오더니 강아지와 산책 나왔다가 106동 쪽 사람 한 명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황급히 달려가 보았더니 50대쯤 보이는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술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 난 옆으로 가서 여자를 툭툭 쳐보았지만 여자는 별 반응이 없다. 근데 머리는 산발이고 온 매무새가 흐트러진 상태였는데 보안이 거사를 치룬 것처럼 보였다. 그때 번쩍 떠올랐다. 혹시 좀 전 차 안에 있던 사람 중 한 명인가? 암튼 누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괜한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아 옷을 대충 정리해주고 여자를 다시 흔들어 깨웠다. 아주머니, 집이 어디예요? 103동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할 소리를 신음처럼 냈다. 옆을 보니 여자의 핸드폰이 떨어져 있어 내 호주머니에 넣고 여자를 들쳐 업었다. 여자를 업고 103동 쪽으로 가면서 대속 아주머니 집이 어디냐고 묻는데 103동 입구 쪽에서 대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애가 내 쪽으로 오더니 여자를 보고는 엄마라고 외친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니? 네. 주차장에 쓰러져 누워있길래 내가 업고 왔는데 잘 되었구나. 너희 집이 어딘지 가자. 내가 업고 갈게. 딸내미는 앞장서서 가더니 엘리베이터를 누른다. 나도 여자를 업은 채 엘리베이터를 탔다.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니? 저희 부모님 이혼하셨어요.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다. 딸내미가 자기 집 문을 열어주길래 여자를 업고 들어가 거실 소파에 내려놓은 뒤 나왔다. 다음 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뒤 여자의 폰이 울린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다. 제가 폰을 잊어버렸는데 이 폰 주인이에요. 돌려받았으면 하고요. 아, 네. 사모님, 저 관리소장입니다. 새벽에 주차장에 쓰러져 계신 사모님 옆에 폰이 있길래 제 호주머니에 넣고 사모님을 업어다 드리곤 있고 제가 가지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공손하게 말을 하자 아주머니는 아니라며 살뜰히 챙겨줘서 고맙다며 나중에 식사라도 대접하겠단다. 아닙니다. 사모님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요 뭐. 저녁에 출근하면 휴대폰을 주기로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그녀를 만났다. 얼굴은 눈에 익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정숙하고 아주 예쁜 중년의 여인이 보인다. 뛰어가서 인사를 꾸벅하고는 사모님, 폰 때문에 오셨죠?
얼굴을 뵈니 알아보겠네요. 아, 네. 아저씨 고마워서 어쩌죠? 수줍게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난 핸드폰을 여자에게 건네주며 사모님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어제 술 많이 드셨나 보던데요. 아저씨, 어젠 내가 술이 너무 취해 실수를 많이 했죠? 저한테 실수한 건 딱히 없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술만 취하면 기억도 못하고 남자들과 사고를 치고 다니는 주사가 있었던 것이었다. 말들을 대충 맞춰보니 그날 야산과 인접한 그곳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던 주인공이 확실한 듯 싶었다. 아저씨, 시간 되면 언제 한번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깟 일로 식사 대접까진 너무 과하지요. 그래도 그건 아닌데. 그녀는 내가 소문이라도 낼까봐 불안했는지 자꾸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니요,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식사 대신 술 사주세요? 그녀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알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며칠 뒤 술자리로 이어졌다. 아저씨도 혼자 사세요? 네. 아저씨는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아마 3년도 넘었을걸요? 대단하시네요. 3년이나 어떻게 참고 사셨대. 호호. 어쩌다 보니 벌써 그리 되었네요. 아저씨처럼 키도 크고 잘생긴 남자를 아줌마들이 왜 가만두지? 아마도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농을 던지는 것 같았다. 아저씨, 그날 일 소문내시면 안 돼요? 물론이죠. 나도 남잔데. 대신 약속 지키는 대신 아주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에 대해서요? 네, 궁금해서요. 호호, 제가 정말로 궁금하세요? 네, 당연하죠. 호감 가는 여성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호감을 가진다 말에 그녀는 살짝 당황스러워하면서도 술 기운 때문인지 자신의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결혼 후 꾸준히 바람을 피워왔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이 돈을 잘 벌어오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남편이 약 2년 전부터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후 둘은 별거를 이어갔고 결국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그 시점부터 그녀는 자신을 억누르던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술의 힘을 빌려서 말이다. 전 남편이 그녀의 첫사랑이자 첫 남자였던 터라 이혼 후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자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 일이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고 이후 삶을 보다 자유롭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덧붙였다. 술만 마시면 블랙아웃이 되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지난번 일도 거의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말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말투와 태도로 보아 그녀가 만나온 남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주로 나이트클럽이나 헌팅포차에서 처음 본 남자들과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이런 이야기를 왜 나에게 털어놓는 걸까? 내가 호감을 표현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이게 일종의 플러팅인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현숙 엄마, 저는 남자로서는 어떤가요? 그녀는 웃으며 답했다. 아저씨요? 괜찮죠. 일단 저보다 어리잖아요. 호호호. 아, 연하를 좋아하시나 봐요? 그럼요. 제 나이쯤 되면 어린 남자가 좋죠. 그리고 혼자 사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요. 그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럼 저랑 10번만 만나봐요.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 드릴 테니. 내가 장난스러운 듯 진지하게 제안하자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왜 하필 10번인데요? 그 정도는 만나야 서로를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갈수록 더 좋아지는 남자거든요.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호호. 참 재밌는 아저씨네. 나는 웃음 속에서도 진심을 담아 덧붙였다. 사실 제가 밤일은 잘하는데 연애엔 좀 서툴거든요. 그런데 현숙 엄마랑은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연하는 키우는 재미도 있다 하잖아요. 그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답했다. 그건 연계일 때 얘기죠. 아저씨는 연계는 아니잖아? 그런가요? 나는 살짝 쓴웃음을 지었다. 10번이라고 했죠? 네, 한번 만나봐요. 그럼. 그녀는 생각보다 쿨하게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처음으로 내 거칠고
다소 험상궂게 생긴 외모에 호기심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나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고, 그런 나와 연애를 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궁금했다고 한다. 그 호기심이 그녀를 이끌었고, 나의 앞뒤 없는 자신감도 그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그녀와 정식으로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나른한 오후, 따사로운 햇살이 창문을 통해 살짝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그때 101동 701호 사모님이 전화로 나를 불렀다. 네, 사모님.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소형 평수가 많아 그런지 유독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대부분 그들만의 이유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30년 가까이 됐으니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자주 관리실을 찾곤 했다. 그녀는 50대 초반으로 동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어 나를 자주 부르던 사람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고, 곱게 나이를 먹은 덕분에 40대 초중반 정도로 보였다. 더 놀라운 건 평소 옷차림이 야하기로 유명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녀 집으로 갈 때면 항상 그녀의 옷차림에 신경을 쓰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모습으로 나를 맞이할지 늘 궁금하고 기대가 됐다. 그래서 701호로 향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마련이었다. 도대체 오늘은 무슨 스타일일까? 그래서 항상 기대가 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이미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로 나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때부터는 매번 느끼던 그 묘한 긴장감과 함께 한동안 나의 시선은 그녀에게 묶여버렸다. 김 소장 올해 몇 살이라고 했지? 40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사모님. 돌싱이라며. 애인은 있어? 아니요. 현재 만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직 한창 나이인데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밤만 되면 잠을 설치니 말이죠. 하하. 참나, 나이도 어린데 왜 그러고 사나? 사모님이 한 명 소개시켜 주시던가요? 김 소장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저는 사모님 같은 스타일이요. 뭐, 김 소장 농담도 잘하네. 나같이 늙은 사람이 뭐 좋다고 그런 말을 해. 사모님이 어때서요? 제가 본 50대 중에 제일 이쁘신데요, 뭘. 그래도 김 소장 여자 보는 눈은 있네. 그녀는 싫지 않은 듯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미모로는 1등이시잖아요. 사모님 정도 되는 여자라면 언제든지 콜입니다. 그녀는 갑자기 발동이 걸렸는지 날 보며 배시시 웃더니 갑자기 내 옆에 다가와 앉았다. 아, 요즘 따라 어깨가 자꾸 뭉치고 아프네. 김 소장이 좀 주물러 줄 수 있겠어? 저야 좋죠. 여자랑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게 얼마만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 김 소장 소나기 힘이 장난이 아니네. 너무 시원해. 하하, 제가 소나기 힘만 좋은 게 아닙니다요. 뭐야, 방금 그 멘트는 꼭 옛날 마당쇠가 마님한테 얘기하듯이 하네. 호호. 그럼요, 앞으로는 마님의 평생 몸종이 되겠습니다요. 그렇게 말하니깐 나 갑자기 설레는데. 그럼 오늘부터 모시면 되겠습니까요? 마님? 그래, 오늘부터 나의 돌쇠가 되어 주렴. 나는 올해 40살, 5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사는 돌싱남이다. 남들이 흔히 말하는 부실한 남편도 아니었고, 가정을 꾸릴 능력이 없는 돈 못 버는 남편도 아니었다. 단지 직업이 현장 일을 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남들이 말하는 소위 노가다꾼이었다. 공고 토목과 졸업, 전문대 토목과 졸업 후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고 전국 8도를 다니며 고속도로 터널 뚫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해왔다. 현장이 멀고 바쁠 때는 한 달에 2~3번만 집에 들어갔고, 장마철이나 현장 일이 없을 때는 보름이고 한 달이고 집에서 지낸 적도 있다. 하지만 아내는 결혼 5년이 다 되도록 막 모르게 피임을 하여 임신도 하지 않더니 결혼 6주년 기념일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젊은 놈을 좋아한다며 이혼을 요구해왔고,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남자와는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만 남기고 나를 떠났다. 난 열심히 돈 벌어서 마누라 고생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남은 건 직업에 대한 회의와 마음의 상처뿐이었다. 먹여 살릴 처자식도 없는데 고생해가며 돈 벌어 뭐 하겠냐 싶어
10년 가까이 하던 토모기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 편하게 월급 받을 수 있는 직업을 찾다가 선택한 게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되었다.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었고 평수가 19평, 25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장년층이 많았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우리 아파트엔 이혼녀와 과부들이 많이 살았다. 그래서 과부촌이란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곳 입주민은 관리소 직원들에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들도 많이 부탁을 했어요. 난 웬만하면 다 들어주었다. 왜냐하면 보통 2년마다 계약인 아파트 관리소장은 임기 이후 아파트 입주자 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입주자에게 찍히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다. 자기 집 액자 거는 것부터 해서 가구를 옮겨달라, 멀리 두고 온 자전거를 아파트로 옮겨달라는 것까지 나는 서비스직이다 생각하고 세대에서 부탁하는 건 웬만하면 들어주었다. 그러다 701호 사모님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죠. 주말에 이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지하 주차장에 차로 가는 중에 701호 사모가 어떤 젊은 놈과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걸 목격하고 만 거죠. 아마도 이마트 주차장이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인 것 같더군요. 하필이면 내 차 바로 옆에서 수위 높은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는데 진한 선팅 때문에 긴가민가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그때 마침 701호 사모님과 제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네요. 난 무척이나 놀라서 곧장 차를 몰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더니 701호 사모가 자기 집에 와 달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혹시 어제 일 때문에 날 소장 자리에서 내보내려고 하나 불안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소파로 가서 앉으라고 손짓을 한다. 아줌마가 다른 건 몰라도 키도 크고 피부가 매끈한 꿀피부였다. 그날따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내 눈에는 무척이나 아름다워 보였다. 커피 한 잔을 내오더니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온다. 사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제 있었던 얘기를 먼저 꺼낸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았는지 내게 물어보았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자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날 일이 그녀에겐 엄청 민감한 문제였나 보다. 그 남자는 채팅앱으로 만나 사귄 지 한 달 된 사이라고 하였다. 그리곤 나에게 흐느끼며 얘기를 한다. 제발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그 일이 유책 사유가 되어 재산분 아래 엄청 불리해질 수 있다고 비밀로 해달랜다. 그때부터다. 그녀와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시도 때도 없이 날 그녀 집으로 불러들였고 나 역시 그 재미에 푹 빠져 그녀의 돌쇠가 되기로 하였다.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 관리소 직원분들께 너무 과한 요구나 갑질을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누군가의 아버지, 아들, 남편입니다. 최근 들어 관리소 직원들이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와 횡포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아 관리소장의 평균 근속 연수가 2년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는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가 극심한 직업이기 때문이겠죠. 수없이 쏟아지는 민원과 때로는 상식을 벗어난 요구 속에서 사람들은 마치 힘들면 그만두라는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며 제 역할을 해내고 있어요. 저는 관리소장 치고는 비교적 젊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불식 여성이나 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 나름 인기가 있는 것 같더군요. 그들은 저를 믿음직한 일꾼 혹은 말을 잘 듣는 머슴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녀들은 마치 양반집 마님들이고 저는 그 집의 머슴이라 여겼죠.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니 오히려 상황을 즐기게 되더군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면 스스로를 바꿔라. 그러면 세상도 달라 보일 것이다.